좋은 저녁입니다. 24뉴스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온 더 레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몇 주간 방송을 쉬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석할 내용도 많습니다. 취약한 휴전 상황과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에 데니 신트리노비치 씨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신트리노비치 씨는 국가안보연구소에서 이란 및 시아파 축 프로그램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국방군 군사정보국의 이란 지부장을 지냈으며 또한 애틀랜틱 카운슬의 비상주 연구원입니다. 데니 씨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미국, 이란 사이에 매우 불확실한 휴전 상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지만 먼저 양측 간의 39일간의 전투를 되돌아보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공격 능력과 지휘 통제 구조를 약화시키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작전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쟁의 목표 중 어느 하나도 완전히 달성되지는 못했다. 이란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며 미사일 전력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 능력도 결정적으로 저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미리 예견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본질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 39일간의 전투 이후 양측의 상태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그런 것입니까? 네, 전투를 되돌아보면 분명히 작전상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확실히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과 미 중부사령부 협력으로 이란의 역량이 실제로 약화된 점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라이징 라이언 12일 전쟁 때와는 달리 지금은 확실히 우리가 이란의 역량 재건 능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 말이죠. 큰 성과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의 주요 목표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란의 역량 약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한 조건과 실제로 이란이 더 급진적으로 변한 정권 내 변화를 논의했습니다. 프라보 씨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문제도 있습니다.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존적 위협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이란은 핵무기, 즉 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이스파한에 60% 농축 우라늄 440kg을 톤 단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과는 있었지만 이를 성공이라 부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같은 기고문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란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란 문제에 관해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의 작전이 우리가 전술작전 정보에서 우위에 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우위를 이용해서 결국 이 정권을 약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핵이든 재래식이든 역량을 재건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싸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핵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란에서는 6, 8개월마다 혼자 모든 걸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이란인들은 마찰이 있을수록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투자는 늘지만 성과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과가 없던 건 아니며 우리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군사적 행동만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사적 행동만으로 그들이 핵폭탄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방법을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팬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계속 싸움을 이어가거나 그들을 루비콘강 너머로 몰아붙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강화할 수 있지만 폭탄 제조 능력을 없앨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핵폭탄이라는 실존적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포르도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측과 함께 나탄시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것은 60% 농도의 440kg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실제로 이란이 여전히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한다면 핵 분열성 물질에 도달하는데 몇 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곳에서 그들을 막을 수 있지만 이 정권을 전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군사적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합의를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선과 악의 선택이 아니라 악과 더 나쁜 것 사이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저는 더 나쁜 것보다는 덜 나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에서 기대되는 것은 혹은 그 합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란이 모든 부분에서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사찰단에게 완전한 접근권과 완전한 검증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것은 단순히 나쁜 합의가 아니라 위험한 합의입니다. 이란이 모든 시설, 예를 들어 그들에게는 극비인 핀카스 산까지도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는데 동의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란이 고집할 점과 실제 타협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고집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농축 권리를 고수해 원심 분리기를 계속 돌릴 것입니다. 지금이든 5년, 7년 후든 상관없습니다. 미국처럼 20년은 아니지만 그들은 유해할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 이란에서 농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그들이 집중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희석하고 반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찰 체제와 관련된 모든 다른 사항들은 그들이 그것을 시행할 의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애임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런 사찰 체제를 갖추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몇 가지가 실제로 일어나도록 확실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희석하고 원심 분리기의 농축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를 봤을 때 이것이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란의 사찰 체제를 되돌아보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인들의 핵물질 빼돌림을 억제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방안만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인들이 오바마를 위해 핵분열성 물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건 합의이자 사찰 체제이며 결국 이를 강화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이 선택지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죽음을 복수하려는 젊은 지도자가 이끄는 급진 정권을 갖게 될 것이며 그 지도자는 혁명 수비대 RG-12에 의해 조종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바마에게 돌진할 생각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합의를 통해 그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 이 합의는 미국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번 작전 전에 방신은 이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전략 부재를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일관된 미국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 이스라엘 방위군, 중부사령부와의 협력에 감사하지만 이번 작전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들은 양측 지도자들의 이란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첫 번째는 공습이나 폭탄 혹은 쿠르드족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권은 훨씬 더 강인합니다. 저는 하메네이 제거 후에도 이 정권의 극복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 측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전쟁이 3일 만에 끝날 것이라고 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3일 만에 끝나지 않자 우리는 전쟁을 끝내는 전략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일관된 전략보다는 즉흥적인 대응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행정부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를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결국 이란과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이란을 잘 알고 그들의 핵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쿠시너 위드코프가 인질 문제나 그런 일들에서 한 일에 대해 많은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이란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란과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사람들과 올바른 전문성을 갖추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정치적 외교적 경로를 택한다면 이란 측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측의 전략적 실패와 더불어 당신이 언급한 대로 참수작전, 특히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제거 이후 정권은 더 대담해지고 심지어 더 급진화되었습니다. 이란은 전략적 승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공군의 지속적인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이란의 이른바 핵 옵션으로 여겨졌던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 핵 옵션과 더불어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란이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다면 당신의 견해로는 이란이 정말로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눈이 먼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휴전을 위한 휴전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전략적 현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이미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정권을 약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넘긴 셈입니다. 우리는 하메네이를 제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상황이 여러 면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전쟁 전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 체제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팬은 아닙니다. 바락 씨가 위트코프를 만났을 때 그는 국가안보위원회로 돌아간 걸 아시죠? 그리고 외무장관, 그는 다시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서기 알리 나리자니에게 돌아갔고 그들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위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는 균형자입니다. 그의 마음은 늘 RGC를 향했지만 그는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권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함을 이해하는 데 실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위트코프가 아락 씨와 만나도록 허락한 이유입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고 아무도 이를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버지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선출된 매우 경험이 부족한 젊은 지도자입니다. 내 생각에 다른 세계에서는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선출된 유일한 이유는 연속성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고 또한 RGC가 그를 앞세워서 그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GC가 매우 지배적입니다. 시스템은 매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협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하메네이의 제안, 즉 아버지가 미사일의 2000km 제한과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것들을 주었던 것이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통제불능은 아니지만 이란의 견제와 균형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그 예입니다. 즉시 12일 전쟁과 달리 그들은 호르무즈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미사일이나 핵만큼이나 호르무즈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들은 통행료 부스를 세워 유조선마다 약 200만 달러를 받으려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다는 합의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것이 왕관의 보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의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열려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사일이나 핵, 호르무즈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 그들이 의미 있는 타협을 보여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점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봉쇄는 이슬람 정권의 경제적 역량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결국 양보를 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능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란 압박에 빠진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 그리고 40일간의 전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중국 유조선을 막을 수 없는 해상에서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란인들에게는 이것은 누가 더 큰 고통을 견디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정권이 있을 때 그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봉쇄에서 나오는 2차, 3차 파급 효과가 너무 심각해서 미국이 상당 기간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혹은 언제든 파키스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봉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란인들은 보복할 것이고 해협을 지나가려는 모든 미국 대통령이나 유조선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윈윈이 없습니다.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들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봉쇄와 갈등 속에서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전투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파키스탄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봉쇄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결국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양측 모두 군사작전 재개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잠시 휴전 기간을 연장하면서 협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입장 차이뿐만 아니라 기대치에도 있습니다. 협상에서 각자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타협을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 문제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몇 년 동안 중단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일종의 작은 돌파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전이라고 봅니다. 제가 합의라고 단정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에 이를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봉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긴장 고조는 거의 불가피합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 위협, 호르무즈 해협과 봉쇄, 그리고 전쟁의 경제적 여파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잠깐 언급하셨듯이 정권 교체나 이란 국민들이 정권을 전복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 중에서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언급해야 할 점은 처음에 트럼프가 이 작전에 관여하게 된 것도 시위대 때문이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란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에서는 모든 것이 핵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이 없었고 이란 국민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답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정권은 훨씬 더 군사화됐고 누군가 거리로 나서면 훨씬 더 강압적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들이 신성한 승리를 확신해 더욱 대담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란 정권을 항상 지지하는 1,500만, 2천만 명의 지지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란 사실과는 별개로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란에서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거리로 나서려고 한다면 이전처럼 탄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 정권의 힘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약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언급했듯이 하메네이가 자연사한다면 무자바가 선출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산 호메이니 같은 좀 더 온건한 인물들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종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혁명 수비대가 지지하는 더 극단적인 정권이 생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과 북한의 중간쯤 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이 정권이 약화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이 정권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란 혁명수비대 공화국, 즉 이슬람 공화국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와 함께 미국이 이 새로이 대담해지고 급진화된 정권과 이전에 39일 40일 전쟁이라고 부르셨던 그 전보다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합의를 직접 봐야겠지만 매우 회의적입니다. 저는 이 정권이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리 세력 지원이나 미사일 개발 같은 부분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 문제는 그들이 계속 추구할 것이며 지금은 호르무즈 등 새로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협을 제안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네바에서 악시와 위트코프 회담 때보다 더 큰 타협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돌아가 무주타바가 최고 주도자로서 역량을 다시 쌓게 하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들이 어느 정도 타협을 보여주고 핵물질을 희석하거나 오무주에서의 합작 사업 논의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 누군가 이 정권의 이념적 기둥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모하메드 갈리바프는 가르시아 로드리게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전술적인 타협을 하는 극단적인 정권들도 있지만 이 정권은 본질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양측 간의 다음 군사적 긴장 고조까지 모래시계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들리네요. 이제 쇼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빠른 질문 코너입니다.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각 사진마다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분은 이란 국회의장 모하메드 바키 칼릴리 바프입니다. 기회주의자이고 부패했지만 델시 로드리게스만큼은 아닙니다. 그는 아흐마드 바흐디드로 혁명수비대 RGC 사령관보다는 온건하지만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이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가 새로운 델시 로드리게스이자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이란 행동을 바꿀 거라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이 사람은 아닙니다. 글쎄요, 그는 곧 자신이 오랫동안 원했던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사진은 미국 국방장관 핏 헥세스입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기술적, 운영적 성과와 SSP 세금이 항상 유지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의 전략적 영향력 사이에서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화에서 언급했듯이 PTX가 말하는 모든 성과가 실제로 우리가 처음부터 달성하고자 했던 전략적 효과, 즉 정권을 교체하고 그들이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적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방부가 전쟁 중에 중요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란인들이 빨리 배운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번 전쟁과 이란에 다루는 방법에 관해서 펜타곤이 진행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펜타곤이 이란에 대해 확실히 압도적인 힘과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란의 비대칭적인 능력을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생산시설과 무기고 그리고 무기와 미사일의 저장고가 깊은 지하에 묻혀 있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미사일 발사를 막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힘만으로, 즉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 4월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 부총리와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바스 아라크치는 매우 경험이 많은 외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리프 밑에서 차관을 지냈고 SCPA 협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프레츠키안 대통령처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합의하지 못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과거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RGC가 매우 지배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영향력이 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견을 전달하는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란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다소 유리한 합의에 동의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까? 중국은 이란 정권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좋은 관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들이 중동에서 기존 행동을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연락이나 전화는 하겠지만 어떤 것도 보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전보다 더 개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조선을 막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란 석유의 어떤 수출에서도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란 정권을 약화시킬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을 분석했지만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니스 인트리노이츠님, 다시 한번 온더 레코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온더 레코드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에피소드와 이전 모든 방송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